첫 번째 거였네. 아니 처음부터 1등 와. 주부입니다. 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파트 같은 곳은 단체 보험이 돼 있을 텐데 내가 따로 들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네, 관리비 보시면 단체 보험으로 화재 보험 가입돼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텐데 단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 우리 집 건물 자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뭐 화재 때문에 이제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냉장고, 뭐 TV, 각종 가전이나 가구 이런 집기류들도 못 쓰게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걱정이 네. 되는 게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으로 불이 옮겨 붙을까 봐 그것도 항상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옆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그로 인한 손해도 내가 이제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 그럼 그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런 직접적인 피해 외에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불 끄고 나서도 임시로 다른 곳에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불이 났다, 그럼 또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도 내요? 맞습니다. 이게 고의든 아니면 내 실수로 인한 실화든지 간에 이 일정 범위 이상 뭐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나라에 벌금까지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불난 것도 이게 손해인데 벌금까지. 그러면 지금 딱 따져봐도 이런저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조심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의무 보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그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줄 충분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셔라라고 하는 게 자동차 보험인데 화재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의무 범위가 있고 그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보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거를 해주는지 네네. 예, 혜택을 주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화재 보험이 저도 하나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네. 한 10,000원 정도 하면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오. 그래도 특약 사항으로 넣어야 될 게 있습니까? 특약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헷갈리는데 어려워요. 일단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발생한 손해가 있겠죠. 우리 집 건물,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또 집기류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돼서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가입 금액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남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 요걸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불이 이웃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그 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배상 책임도 별도의 특약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누수처럼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제 피해들도 있는데 이런 배상 책임에 대한 것도 다른 보험이 없다면 화재 보험의 특약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작은 화재가 이제 주방에서 이제 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요리하다. 요리할 때 일어날 때 그쵸. 있잖아요. 근데 불은 금방 꺼졌는데 그 연기랑 그을음이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화장실 변기까지도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그을음이 돼가지고 불뿐만 아니라 좀 이게 다른 피해도 있더라고요. 아, 네. 뭐 직접적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불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아, 연기 생각을 못했네요, 또. 맞습니다. 연기하면 이제 그 검게 그을림 이것뿐만 아니라 한 번 불이 나게 되면 그 냄새 또 빠지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피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불난 것만 상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그을음을 대한 피해, 뭐 우리 집 창문으로 나간 그을음이 건물 외벽을 손상시켰다든가 아니면 건물 전체 환기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 불은 조기에 꺼졌지만 그 연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손상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바로 가야죠. 아까 그 재은 씨가 하려고 했던 네, 질문 네, 네. 제가 냉큼 주워가도 네. 괜찮을까요? 손이 안에 있을 텐데. 네. 1위 하셨으니까 네, 네. 그거 제가 냉큼 집어서 한번 질문 넘겨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중복 지급이 되는지 저는 이게 그렇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중요하죠. 그 중복 네. 지급이 안 되는 거면 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 있을 오. 것 같아요, 충분히. 자, 화재보험 중복 지급이 되나요? 이거 질문에 있습니까? 네, 비슷한 질문으로 많을수록 이번이. 많이 보상받나요? 2위입니다. 2위. 1위 다 가져가셨네요. 많을수록 보상 받나요? 네. 많을수록 보상 다 아니 아까 그 4천만 원 받았다며. 아, 그때 4천원. 4천원. 네. 네. 중복 지급이 됐다는 건데. 여러 개를 가입하면 될까요? 야, 것 같은데요. 되는 거 아닌가? 중복 지급 되지 않을까요? 자, 의견이 분분한데 이때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OX 한번
해보죠. 네. 자, 오. 난 아까 그 저도 4천억이니까 네. 그걸 뭐 이렇게 했더니 나왔다 이랬잖아요. 맞아. 자, 결과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완전히 소장님. 뭐 아니요. 요 중간 광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마침 여기에 대한 사연이 도착해서 이 사연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기에 있던 가재 도구들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 청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가입한 화재 보험이 있다고 알렸더니 제 보험사와 협의해서 전체 피해액을 서로 나눠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낸 셈인데 받는 보험금은 똑같으니 지금이라도 화재 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면 사연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네. 네. 거의 다 틀렸네. 정답은 X예요? X입니다. 아니, 아까 된다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험사를 여러 개 가입을 하면 그 한도를 넘쳐섰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이지 사실 그 여러 개 보험사에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의료 보험 마찬가지로 화재 보험도 실손 보장이 원칙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도 네. 피해액이 딱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험을 네. 아무리 많이 가입하더라도 내가 그 금액을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5개 보험 사면 2천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 피해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보험금은 똑같으니까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해봤자 대부분 손해라는 거죠. 아니, 소장님, 아까 그 네. 단체 보험 있어도 개인 보험 하는 게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앞뒤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뭐 무조건 반드시라는 건 없잖아요. 이미 단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 개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 이거 해약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는 보험 약관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뭐 15층 이하냐 15층을 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좀 다르긴 한데 단체 보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일정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한도 10억 원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예, 큰 문제가 있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가구당 10억 원을 한도로 가입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전, 가구 같은 이런 집기류, 가재도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내부에 있는 그 내용물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예.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무보험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건물에 대해서만 이 가입을 해놓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탄 건물을 복구하는 정도로만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가재도구도 포함하기는 했는데 뭐 적은 한도로 해놨다. 500만 원 한도로 해놨다. 그러면 우리 집 다 탔는데 이거 피해가 훨씬 더 큰데요. 그럼 500원 보상을 넘을 것 같은데. 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 공개되나요? 네, 자동 질문 한번 공개되죠. 보여주세요. 아, 자, 4번에 4위입니다.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게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보험을 가입했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했지만 진짜 고가의 슈퍼카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 가입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보상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지급 한도 초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 그럼 이런 말씀이 보험금 한도를 넘어가는 비싼 물건이 만약에 타면 그거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한도로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하필 그 불에 탄 집의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게 비싸, 인테리어가 비싸다. 그러면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잘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없는 특약 네. 요것을 잘 판단해서 넣어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도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무작정 이제 가입하시지 해지하시기보다는 우리 단체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한도가 얼마인지 그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인지 그걸 개인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맞춰볼까요?
볼까요? 자, 그 질문은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낸 불로 우리 집에도 피해가 있고 뭐 이웃집에도 피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험은 내 보험이고 그 집도 사실 보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나? 예. 그렇지. 그렇죠. 우리 차 사고 났을 때도 네. 그렇죠. 내가 가해 차량이면 네. 우리 내가 보험사나. 그렇지 더 내게 되잖아요. 뭐 무슨 8대2니 뭐 이런 거 있지만 과실 따져서 예. 어쨌든 네네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과실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집에 난 불 때문에 이랬다? 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과실이 없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피보험자. 그거하고 좀 다르나? 피보험- 양쪽이 다 보험이 들었으니까 이건 네. 좀 그 예하고는 좀 다르네. 자, 저희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궁금한 건 이제 잘 알겠고. 요거 질문에 있을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장 비슷한 질문으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피보험자와 수익자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피보험자와 있네요. 보험을 네. 든 사람과 수익자. 네, 그러니까 양쪽 집에 다 보험을 들었다 하고는 좀 다른 얘기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 맞죠? 아, 요게 좀 헷갈릴 예. 수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일단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요. 일단 피보험자와 보통 수익자가 같기 때문에 뭐 피보험자가 수익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피보험은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 암보험이다.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누가 걸렸을 때 이 누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피보험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자가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맞나요? 맞습니다. 네. 돈을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게 수익자.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 수익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내가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옆집도 가입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집 과실이 100%라고 한다면 그 집 보험에서는 뭐 크게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보험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는 내가 피보험자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수익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아니면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보통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곧 피해를 입는 사람이잖아요. 이웃집에 네.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줄 돈을 보험사에서 대신 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네. 이제 그 집을 제가 이제 세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주인이 만약에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또 따로 들어놔야 되는지 오. 아니면 집주인 혼자 들어놓은 걸로 이제 커버가 될지 예. 네,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거 집주인 걸로 되는 거 아닌가? 되지 요거는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또 들어야 되나? 그렇죠. 예. 질문에 있을 것 같은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따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질문에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네. 있네요. 야, 오늘 성적이 적중률이 너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탁탁탁이네 아주. 100%. 근데 이게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따로 둘 필요가 있나? 그 집에 불이 나면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집이 한 채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굳이 다 가입해야 돼? 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가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고 계약자도 집주인입니다. 네. 근데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죠? 세입자가 세입자. 살고 그렇죠. 있죠. 예. 만약에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난다면 집이 망가졌으니까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누구한테 일단 보상을 해주죠? 일단 집주인한테 보상을 네, 하겠죠. 그렇죠. 예.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이니까요. 네네. 근데 만약에 옆집까지 불이 좀 번져가지고 옆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면요? 그 옆집에 피해 그것도 보상이 보험에 다 포함이 돼 있겠지. 맞습니다. 네. 예. 집주인 아니에요? 네, 집주인 포함되어 보험에 있으니까? 다 포함돼 있어. 네, 보험을 가입했는데 집주인 옆에까지 다 가입해놨다면은 이것도 이 해당 보험사에서 네. 다 나오겠죠. 네. 아니 진짜 보험은 주인이 가입을 했는데 네. 불을 낸 게 세입자라면 그러면 피해 보상은 이거 누가 나중에 될지 구상권을 모르겠어요. 청구하든지. 예. 오, 예.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거예요? 예. 어. 사실 그 우리가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여기 화재보험 가입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걱정은 집주인만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세입자는 걱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상법상에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네.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보험 가입자인 집주인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화재 원인이 보험을 가입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있다면 일단 보험은 보상을 해주고 네. 세입자에게 그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 부상권. 야, 그러면 꽤 되겠는데 어. 부상권 청구 받으면 많겠는데. 그렇죠. 네. 그 액수를 다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누가 보험료를 냈고 이 보험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보고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피해로 인한 건 일단 보험사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그 보험사에서 지급된 돈만큼 세입자가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계약자가 집주이면 아우 고객님 걱정 많으셨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일단 원인이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세입자라면 거기에 부상권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야, 그럼 세입자도 보험이 있어야 이런 뭐 불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배상 책임 특약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화재 배상 책임, 그러니까 화재 보험을 세입자도 가입할 필요가 이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세입자도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냐 세입자냐 이거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하고 불을 낼 위험이 누구에게 있느냐. 만약에 건물이 노후해서 불이 났다 이러면 이제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살면서 내 실화로 인해서 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보험들 가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네. 그 아파트에 단체 보험이 돼 있잖아요. 그쵸. 화재. 근데 그거는 집주인이 내준 게 아니고 네. 내가 관리비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건데 네, 네, 관리비는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지금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약관이 개정돼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낸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말아라. 실제로 보험료 낸 게 세입자잖아. 와. 이렇게 해서 이 약관 개정을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 세입자가 관리비에서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약관이 개정됐지만 그 전에 가입한 보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약관이 개정 안 된 보험이 있다면 세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약관을 좀 적용했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확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화재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시죠? 네, 사실 뭐 화재 보험이 화재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봄철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꼭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